안녕하세요, 이경전입니다. 오늘은 창업가 여러분들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그런 개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사업을 하시다 보면 하루하루의 경영에 바빠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고 내가 원래 창업할 때 어떤 생각을 했었지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또 핵심어는 가치입니다. 먼저 가치를 창출을 해서 그것을 고객한테 가치를 전달하고요. 그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3단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에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으로 다 봐야 되죠.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더 잘, 더 안전하게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수익을 우리가 얻어낼 것인가, 가치를 획득할 것인가, 이렇게 3단계로 일단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가 정말 여러분들의 고객한테 정말 예외적인, 정말 특별한 가치를 주고 있나요? 창업론과 블루오션 전략, 이런 여러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교훈을 얘기할 때는 정말 예외적인 가치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가치를 주고 있다면 사업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많은 바이어들, 많은 고객들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충분히 저렴한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또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그 비용을 들여서 이걸 생산했을 때 마진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또 봐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로 보면 예외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고객한테 제공하고 있는가? 그렇게 충분히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틸 수 있는가? 마진을 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세 가지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법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장애물이 있는가? 창업가는 어떤 사람이냐? 이 네 가지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라고 블루오션 전략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가치라는 건 뭘까요? 예외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 고객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에서 어떤 외판원을 만났을 때 아예 안 사요 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시급하지 않는 걸 저한테 팔려고 할 경우. 근데 제가 만약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족의 생일 선물을 사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고객님, 가족의 생일 선물 고민하고 계시죠? 이거 한번 어떠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그 전화를 반갑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우연히 만난 세일즈맨의 만남을 저는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은 좋은 창업,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객의 시급한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창업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회사가, 또 내가 고객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지금 고객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혹시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죠. 그 고객은 불변하다면 여러분들이 가치를 바꿔줘야 되고요. 가치가 불변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고맙게 여길 고객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그 고객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줄 예외적 가치와 그 예외적 가치를 고마워할 고객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저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 고객이 이런 걸 원하긴 했는데 나는 그동안의 경쟁자들, 기존의 사업자들보다 저가로 제공하자. 아니, 카카오톡이 왜 갑자기 이렇게 큰 회사가 된 겁니까? 2009년, 2010년쯤에 창업한 거거든요, 카카오톡은. 그때 많은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돈을 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무료로 제공하자, 무제한으로 제공하자. 그거 한 달에 한 몇천 원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는 건데 그걸 빨리 잘 제공하니까 카카오가 급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가 전략이에요. 무료 전략이죠. 또 하나는 문제 해결 노하우에 집중하는 겁니다. 교수, 의사, 변호사, 건축가, 예술가들이 주로 그렇죠. 가격이 붙어 있지 않아요. 정말 잘하는 사람, 정말 고수한테는
고객이 얼마든지 돈을 낼 용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문제 해결 노하우를 최고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돼 있죠. 또 세 번째는요, 거래 비용 감소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그건 뭐냐면 두 종류의 고객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하나하나 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저가로 하는 것은 밸류 체인,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노하우에 집중하는 것은 밸류 샵, 그 다음에 두 종류의 고객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밸류 네트워크, 요즘 많이 얘기하는 플랫폼 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고가로 달릴 거냐,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반도체 같은 거 그렇죠. 처음에 고가로 달리다가 경쟁자가 들어오면은 저렴하게 쳐서 경제를 쫓아내는, 아니면 플랫폼 전략처럼 카카오처럼 처음부터 그냥 무료로 하면서 플랫폼이 되는 전략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가설에 불과해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창업가 대표님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 가설이 검증된 분들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아닌가요? 가설을 빨리 검증하셔야 되죠. 창업가는 가설을 검증하는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검증하는 것이 린 스타트업이에요. 저도 교수로서 창업을 2번 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어요. 제가 만약 3번째 창업을 한다면 제가 창업할 땐 늘 가설이 있죠. 야,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이 너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좋아할 거야. 결국 이런 것이 스타트업이고 첨단 기술 스타트업이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러한 가설을 하루빨리 검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고객도 기다리고 직원들도 기다리고 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가설이 검증돼서 사회에 뿌리 내리면 이제 신나죠. 처음에 아이튠스는 뭡니까? 음악을 한 곡에 0.99달러에 팔고 30%를 애플이 가져가고 70%는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또 휴대폰 소액 결제, 우리나라의 모빌리언스나 다날 같은 회사가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나는데요. 어떤 결제를 할 때 휴대폰 번호를 집어넣으면 원타임 패스워드가 날라오고 그래서 다시 집어넣는 거죠. 요즘도 지금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휴대폰 번호 집어넣으면 패스워드 6자리 날라오고 다시 집어넣고. 이거 세상에 없던 모델이죠.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모델입니다. 모빌리언스와 다날, 또 인포워브 같은 회사가 동시에 특허를 내면서 만들었던 모델이죠. 안타까운 거는 글로벌 국제 특허를 하지 못해서 글로벌하게 진출하지 못하고 한국의 비즈니스로 남았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이 모델을 그냥 모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 광고, 오늘날의 네이버와 구글을 만든 모델이죠. 그 다음에 아마존과 쿠팡, 사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한 전략을 쿠팡의 김범석 대표가 그대로 카피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 시장에 적용한 것이 쿠팡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이 이미 검증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다른 시장에다가 적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새롭게 만든 비즈니스 모델, 그 가설을 사회 속에서 빨리 검증하는 것이 여러분들 창업가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잘 정착된 비즈니스 모델은 마치 하나의 제도처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튠스 7:3? 이제부터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내가 음악을 만들어서 아이튠스에 올리면 그 곡 한 곡당 0.99달러에 팔리고 그때마다 내가 70% 내가 가져가겠구나. 그런 것이 어떤 사회 제도가 돼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하고요. 앱을 만드는 사람은 앱을 하고 하는 거죠. 이모티콘, 카카오 이모티콘 어떻게 됩니까? 이모티콘 하나에 2,000원 결제하면 30%를 구글이나 애플이 가져갑니다. 나머지 70%인 1,400원을 카카오가 가져가죠. 근데 그거를 다시 또 그중에 30%는 또 카카오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작권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웹툰을 한다, 이모티콘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수익을 생각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의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결국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사회에 좋은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의 법칙에 되게 무서웠던 게 뭐죠?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 한 명만 살아남는 게임의 법칙이니까 그 잘못된 게임의 법칙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배신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사회에 좋은 제도를 정착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창업가들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술과 돈 사이에 있는 겁니다.
창업가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술을 공부하신 분도 있고 기술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술을 모른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티브 잡스가 뭐 공대 나왔습니까?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돈으로 만들어내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허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일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메소드는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 광고,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 소액 결제 다 특허, 비즈니스 메소드에 기반해서 펼쳐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에서 아주 핵심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모방자들이 얼마든지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제도와 같다 그랬죠. 어떤 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죠. 그 제도를 한국에서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특허료를 내라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제도, 어떤 사회에서 좋은 제도가 사용되고 있으면 그것은 다른 사회에 그냥 무료로 이식할 수 있죠.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모방자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좀 행복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다는 얘기네. 그래서 나를 따라쟁이들이 막 생기네. 하지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제 경쟁 전략을 써야 되죠.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예 사회 이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식이 될 때까지 빠른 시간 내에 과학자의 심정으로 검증하시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사회 정착하다 보면 이거 괜찮네 하고 따라쟁이들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중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쟁 전략 중심으로 어떻게 경쟁자를 따돌릴 것인가 하는 그런 경쟁 전략 중심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가들은 하루빨리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해라. 그것은 어떻게 한다? 예외적인 가치, 고객한테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떠한 전략을 써서 빨리 성장하는 카카오 같은 그런 플랫폼 성장의 원칙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성장은 느리더라도 내가 명성을 쌓고 내가 기술을 축적해서 고객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오더라도 해결해서 비싼 값으로 파는 그러한 전문가적 회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고객에게 저가로 제공하는 내 회사의 조직을 탄탄하게 만드는 회사가 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 전략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또 그걸 하루하루 실행하시면서 피드백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